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쌀 가격으로 보는 내수 경제의 어려움, 세금을 대폭 줄여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파는 것 중에서 쌀 10kg짜리 쌀이 어느 정도 가격 비교가 용이합니다. 요즘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 알리익스프레스는 중국 건데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요거 쓴다고 욕할 것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 파는 것들이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뿐만 아니죠. 다른 우리나라 쇼핑몰들에서 파는 것들이 조금 경쟁력이 떨어지는 걸로 보입니다.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배송비도 포함된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고 똑같은 제품인데, 그리고 막상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면은 전혀 다른 가격이 나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가 좀 깔끔해서 저도 알리익스프레스로 구매를 많이 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정말 깔끔합니다. 같은 품목이면은 거의 배송비가 똑같이 표시가 됩니다. 무료 배송. 그리고 가격만 보면 되는데 알리익스프레스하고 네이버하고 비교를 해보면 알리익스프레스가 10% 정도 쌉니다. 28,623원. 저게 최저가였습니다. 이러니까 알리익스프레스 사용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 쇼핑몰들은 좀 분발을 해야 된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데,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온누리 굿데이 샵입니다. 온누리 굿데이 거의 반정부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서는 농식품부가 30% DC를 해줍니다. 물론 그 30%는 세금으로 메웁니다. 세금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격이 36,700원대에 있는데 농식품부에서 30%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25,690원으로 또 알리에 나와 있는 가격보다도 10% 정도 또 더 쌉니다. 최저가죠. 사실은 온누리 굿데이가 최저가인데 개념은 좀 다릅니다. 세금으로 메워서 최저가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요 점을 소비자 측면, 업자 측면, 그리고 국가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소비자 측면에서 일단 보면 물건값에 내 돈이 들어가고 세금이 들어갑니다. 세금은 잘 아시겠지만 내가 안 쓰면 어떤 놈이 또 마구마구 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측면에서는 지금 온누리 굿데이를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세금 30% 찬스는 꼭 써야 되죠. 내가 안 쓰면 다른 놈이 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는 온누리 샵을 이용해서 쌀을 구매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업자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업자 입장에서는 지금 알리에서 팔면은 28,000원대에 파는데 온누리에서 팔면은 36,000원대에 팝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마구마구 삽니다. 경쟁력 있는 단가가 되어버립니다. 세금 때문에. 그러니까 업자는 온누리에서 팔면은 알리에서 팔 때에 비해서 8,000원 이상을 그냥 먹습니다. 요것도 세금 찬스죠. 세금 30% 찬스. 당연히 업자는 온누리 샵에서 팔아야 됩니다. 세금은 빨리 먹는 놈이 임자니까 업자 입장에서 온누리 샵에서 판매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사실은 세금 지원하면 안 되죠. 세금을 아껴 써야 되고, 첫 번째로. 그리고 이렇게 세금을 지원을 하면은 물가 상승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국가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세금을 이런 데다 안 쓰면 더 이상하고 더 엉뚱한 데다가
마구마구 씁니다. 그러니까 언놈들이 더 터무니없이 쓴다는 점에서는 온누리, 굿데이 여기다가 세금 지원하는 것도 크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가 이런 행동을 왜 할까? 선거 문제도 있겠지만 정말 경기가 안 좋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온누리 굿데이에 세금 지원한 거, 요거 농식품부 할인 지원, 요거 어디서 많이 본 듯합니다. 쌍둥이들 한번 보겠습니다. 특례 대출, 이자가 줄어들죠. 특정 사람들. 그러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이자를 더 내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줄어든 이자, 요거 써먹을 수 있으면 안 써먹으면 바보겠죠. 그리고 건강보험 한번 보겠습니다. 의사들이 혜택 보는 만큼 근로자들, 근로해서 먹고 사는 서민들은 힘듭니다. 세금 엄청나게 냅니다. 그리고 그 세금이 정당하게 쓰이는가, 국가적으로 생산력 향상을 위해서 쓰이는가, 엄청나게 줄줄 셉니다. 치료를 받으면 24만 원은 국가에서 부담하고 만 원은 네가 부담한다. 24만 원 효과를 보는 건데 요거 치료 받지 않겠는가? 병원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까지 합니다. 만 원 내고 25만 원짜리 서비스 받는데 그만한 값어치는 없지만 소비자는 만 원만 내면 되니까 마구마구 사용하는 거죠. 건강보험이 줄줄줄줄 새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부동산 쪽으로 와서 PF, 부실 지원, 전세 보증보험 이런 것들은 업자들 배불려주는 행동이죠. 업자들이 예전에 경기 좋을 때는 PF 사업 해가지고 떼돈 벌고 그 떼돈 번 거 조금 경기 안 좋을 때는 뱉어내기도 해야 되는데 딴 건 내 거고 내가 먹은 돈은 내 돈이고 내가 손해보면은 정부에서 알아서 해결해 달라. 이것은 업자 뱉어지는 행동이겠죠. 세금도 배달사고도 있고 배달사고 안 나도 줄줄 새는 것이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은 적게 걷고 적게 쓰는 것이 답인 것 같은데 전혀 그럴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세금을 써서 경제 살리고 위기를 넘겨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새는 돈이 더 많습니다. 세금을 써서 그보다 더 경제가 좋아지면 괜찮겠으나 절대 효과가 없을 겁니다. 새는 돈이 많아서 차라리 세금을 거의 쓰지 말고 법인세하고 근로소득세를 대폭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세금 걷기는 걷어야 되니까 그것은 재산세를 좀 제대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재산세를 좀 제대로 부과하면은 경제가 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는가? 자본주의에서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업체가 살아야지 시스템이 살아남는 것인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 목표가 건물주입니다. 재산세가 제대로 부과가 되지 않고 있으니까 건물주가 모든 사람의 꿈입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세는 왕창 걷는데 누가 사업을 하고 누가 근로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기회만 되면 건물주 돼서 재산세 조금 내고 임대소득 많이 올리고 다들 꿈이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안 좋고 쌀값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 정말 경제가 지금 안 좋은데 요런 거 다 해결하려면 인구 문제까지 해결하려면 결국에는 법인세하고 근로소득세는 대폭 인하를 해야 된다. 사람들 근로의욕을 좀 고취시켜야 된다. 사업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해야 된다. 그러려면 이런 쪽으로는 세금을 거의 거두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동산 제발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